오늘 이따가 쪽지 시험은 마지막 시간에 볼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볼 거고, 오늘 볼 게 총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요거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에 5가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여기 가시면 3가지 볼 수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2가지 볼 수 있어요. 수익하고 비용. 그리고 왜 외우냐면요, 그냥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종류 물어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요거 바꿔요. 시점하고 기간하고. 아니면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하고 뭐예요? 바꿔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우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가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외우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세요. 그 다음에 요거 T자 있었죠. 이거는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회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회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있었죠. 그래서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은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은 자본 감소, 대변은 자본 증가, 대변은 수익 증가. 차변은 수익 감소, 차변은 비용 증가, 대변은 비용의 모여 감소.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10가지. 그래서 요거가 기본이니까 요건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9페이지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먼저 볼 건데, 자산은 크게 2가지로 되어 계세요. 어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재화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채권.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듣고. 왜냐면 재화가 많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못 만지는 거. 근데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확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요거 잘하면은 돈 벌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프로그램은 못 만지잖아요. 근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대박 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채물 쪽. 그래서 예전에 저 학원 다니던데 옆에가 저거 했었거든요. 음악 학원. 그래고 한번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음악 학원도 저기가 잘 됐었대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사 작곡가 쪽이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이 몰린대요. 왜 그러냐면 작사 작곡은 한 곡 띄워놓으면 몇 곡만 뜨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저작권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채물이긴 한데 솔직히 무채물로 대박 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잘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근데 요즘에는 힘들어요. 뭐든지 다 뜨고 나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한때 저기 뭐냐 이모티콘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한참 유행했었을 때는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 벌었는데 그 얘기 듣고 들어간 사람들은 쪽박찬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면은 뭐 했어요? 늦었어요. 네.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래서 채권도 요것도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잠깐 집이 조그만 게 있었어서 과거에 그걸로 이제 월세를 조금 받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다 까고도 밀렸었던 거죠. 근데 집이 좀 꼬였었어요. 거기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 할머니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병 조카죠. 네, 조카가 가운데에서 장난친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전세라 그래서 돈 받아갖고 우리한테는 월세로 계약하고. 그래갖고 내쫓을 수도 없고 내쫓기도 솔직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팔라고 내놨는데 산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손해보고 팔았죠. 한 1300 정도? 근데 잘 팔았다라고 생각해요. 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건물주가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건물주도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건 있는데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가장 좋은 건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산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동하고 비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요거는 유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서 유동 그러면은 1년 이내고, 그 다음에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현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네, 유동이겠죠. 왜냐면 우리 현금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몇 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죠? 네,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일주일 안에 쓰지. 아니면 받자마자 쓰잖아요. 그러면 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네, 건물은 비유동이죠. 왜냐면 한 번 사면은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자동차. 네, 비유동.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거를 사게 되면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 보시면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산 다음에 1년 안에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근데 그거는 특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특수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거 한번 사면은 뭐 10년 막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1년보다는 길게 끌고 다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에는. 왜냐면 공부라는 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네, 특수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되도록이시면은 보편적인 생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하고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그 얘기 했었죠. 저희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봐요. 네,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거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만 보는 시험에서는 외우거든요. 종류 같은 것도 물어보니까.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프로그램 들어가면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위치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은 나누는 기준이 판매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 중에서 어떤 게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당좌 아니면 뭐예요? 재고예요. 재고가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재고 파악한다 그러죠. 맞죠? 그 재고 파악이 뭐예요? 팔 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판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계속 대답을 요구할 건데 틀렸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에는. 근데 시험장 가고 회사 가셔선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틀릴 거 여기에서 다 틀리고 가시면 돼요 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으세요. 참고로 대답자리에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답 제일 잘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10개 대답하면 7개는 틀려요. 네, 근데 시험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답해서 틀린 거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졸립잖아요. 근데 대답하면 좀 덜 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9페이지 보시면 자산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과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지금 번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돈을 갖고 있겠죠.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 이것도 뭐예요? 과거에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산 그러면 현재보다는 언제하고 좀 관련성이 많으세요? 과거 쪽하고 관련성이 좀 많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있어. 이거 제가 통제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면은 뽑아 쓰고 그 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통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회계에서는 회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에다가 밑줄 치세요. 효익의 뜻은 효과 플러스 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 일정한 이익 창출이나 아니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근데 무조건 뭐 많다라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많으면 좋을 확률이 올라가죠. 왜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업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동산 이야기. 왜냐면 부동산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팔아서 뭐를 얻으려고 했었죠? 이익. 그래서 이제 또 슬슬 또 바람잡이들 시작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제 또 슬슬 바람잡이들 시작했어요. 무슨 바람잡이 시작했냐면 우리 저거 있죠. 지금 재건축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그거 시작한대요. 판매. 그리고 거기에 뭐 15,000명이 온대나 12,000명이 온대나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이자로. 뭐 무이자로 뭐 근데 또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도 소문 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를 거야 그러면 사는 거고 떨어질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 사는 거고 본인 판단을 믿으십시오.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찍는 거지. 솔직히 찍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미안하지만 전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웃긴 게 정작 필요할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가. 그러다 필요 없을 때는 전문가가 생겨요. 예. 부동산 전문가들 거 거짓말 안 하고 딱 5년 동안 떠든 거 있죠. 쫙 정리해 놓으면은요 개판이에요. 왜냐면 극소수의 몇 명 빼놓고는 다 오를 때에는 오른다 그랬다가 떨어질 땐 떨어진다 그랬다가 그냥 그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걸 떠들고 있어요. 예. 언제쯤 떨어질 거다 언제쯤 오를 거다를 맞춰야 전문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거 맞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 좋게 하나 찍어갖고 맞으면은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예. 이런 식으로 좀 호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든 뭐든 누구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 선택.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되니까 하고 이런 거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줏대대로 가는 거지. 그래야 후회도 덜해요. 저는 부모님이 저 관련돼서 터치하신 게 없어요. 학교도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공부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부모님 원망할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부모님 원망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왜 원망하죠? 부모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때잖아요. 면접 보러 가면 엄마랑 같이 오는 사람 아직도 많진 않지만 소수로. 그런 거 보면 좀 슬프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저 예전에 면접 보러 갔을 때 그건 있었는데 같이 면접 보시는 분이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려. 그 면접 보는데 오늘 뭐 어디 가나 봐요. 세 명이서 면접 보는데 그 남자친구랑 같이 오신 분은 질문을 하면 답이 짧아요. 그래갖고 얘는 이겼다. 그때 저기 어디지? 송림동 쪽에 노인복지회가 면접 보러 갔었거든요. 격리파트.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가씨가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내가 못 이기겠다. 왜냐면 뭐를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복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막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은 못 이기겠다. 근데 요 옆에 아가씨는 계속 뭐 물어보면은 답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기겠다. 그래서 떨어졌죠 저는. 이게 단체 면접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왜냐면 이게 뭐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도 경험입니다. 저도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는 너무 떨려갖고 우황청심만 사 먹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비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웬걸 준비해봤자 많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빼놓고 특별한 건 준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준비 안 하고 가요. 어차피 준비하나 안 하나 대답하는 내용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경험이 중요한 게 저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수업하다가 거짓말 안 하고요. 초반에는 수업하다 수강생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멍해요. 일명 배치장이 돼버려요. 머리가. 그래갖고 한 5초나 10초 정도 쉬었다가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눈이 마주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험이 뭐가 중요해 그랬는데 살면 살수록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다. 당연히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경험도 있어야지 무슨 뭐 능력만 있고 경험만 있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 있습니다.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유동자산은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그래서 TV 보시는데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어느 회사가 유동성이 안 좋대. 그러면은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갚을 건 많은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아마 내년쯤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얘기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데는 내년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그 어떤 영향이 오는데 1년 정도 걸린대요. 예. 왜냐면 이게 물건 만드는데 재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상 자체가 한 1년 정도 후에 확실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면 요게 영향이 확실히 오는 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했잖아요. 오늘만 봐도 저기 화물 운송 파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그쪽 파업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그 비정규직이신 분들, 그분들도 파업하고 있잖아요. 네. 파업했었죠, 저번 주에도. 그리고 저희 꼬맹이 저번 주에 저기 빵 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점심을 못 주니까. 러시아 전쟁도 다 연결. 그렇죠.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죠. 러시아 전쟁도 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게 이제 내년부터 나올 거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거긴 하죠.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 가게가 안 되니까 상점들이.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제일 좋은 건 돈 벌어서 열심히 나가서 사 먹고 옷 사 입고 돈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이게 실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될런지는 100% 장담은 못하지만 한 8, 90%는 안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러나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채권들은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뭐 외국도 그렇긴 하지만 그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까지 요거를 영업주기라고 해요. 무슨 주기라 그래요? 영업주기. 그래서 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나마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건설회사. 우리가 건설회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짓는데 몇 년 이상 걸리죠? 1년 이상 걸리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이 넘어가더라도 매출채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몇 년 기준으로 보세요? 1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당좌자산. 그래서 당좌자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는데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게 뭐죠? 네,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금 그러면 통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래서 요구 불예금에는 당좌하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요거는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 통화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화하고 지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돈 있죠. 일반적인 돈을 뭐라 그래요?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화는 원이죠. 미국의 통화는 달러고. 네. 그래서 주화하고 지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주화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500원까지 있죠. 네. 근데 지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1000원부터 5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0원짜리 없애려고 노력 중이세요. 네. 왜 없애려고 그래요? 네. 가치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30원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10원짜리 모아갖고 녹여서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10원짜리가 10원이 아닌 거예요. 만드는데 한 28원인가? 거의 30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녹여서 팔면 10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너무 싫어서 그런데. 아, 지금 것도 비싸대요. 그래,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0원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10원 그러면 뭐 봉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껌 하나를 산다거나 낱개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 갖고는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10원짜리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 중이에요. 그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는 교통카드에다가 넣어주고 30원이 나오면 30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이신 분들한테는 신용카드에다 뭐 포인트 점수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폐 같은 경우에는 1000원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요거는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뭐를 하고 있냐면 10만원짜리. 네, 10만원짜리 매번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10만원짜리 만드냐 마냐 요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10만원짜리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반대하냐면 지금 5만원짜리도요 한 50%인가 60%가 유통이 안 돼요. 예, 네, 그렇죠. 누군가의 금고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10만원짜리도 생기면 유통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만원짜리가 생기면 경조사비가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예. 왜냐면 제가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거의 모든 친척들이 결혼할 때마다 저를 찾아요. 예. 뭐 하라고요? 돈 받으라고. 이제 하기 싫은데 이제 친척에 하나만 더 하면 끝이니까 아마 그때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최근에도 결혼한 애가 있었는데 안 할라 그랬는데 또 저한테 연락하면 안 할까봐 엄마한테 연락해갖고 엄마는 또 오케이 해놓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주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부터 받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5만원짜리가 없을 때는 평균 3만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5만원짜리 생기면서 평균 얼마가 됐어요? 5만원이 됐어요. 안 친해도 5만원이야. 근데 10만원짜리가 생기면 안 친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0만원짜리가 될 거라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금고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60% 가까이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통화대용증권이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남이 발행한 수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뭐지? 가계수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저거 가계수표,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송금수표. 그 다음에 보시면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통지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선생님, 가계수표랑 성분수표가 어떤 거예요? 이제 설명드려야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타인 발행 수표는 말 그대로 남이 발행하는 수표를 무슨 발행 수표라 그래요?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현금 처리하냐면 우리 수표 받으면 현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그래서 현금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수표, 이거는 요즘에 안 써요. 용어만 있고. 그래서 가계수표는 이분들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개인. 네,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 그 IMF라는 게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IMF 시절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IMF 시절 전에 이자율이 한 이 정도 육박했거든요. 15에서 20%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요 당시에는 한 몇 억만 있으면 일 안 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한 5억 정도 통장에다 넣어놔. 그러면 5억에 20% 잡으면은요 몇 억이에요? 1억이에요. 이자만. 예, 지금 5억은 솔직히 그 당시에 5억하고 갭이 큽니다. 왜냐면 이자율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5억 넣어놓으면 1억이 이자로 나와. 그러면 세금 떼고 나도요 거의 5천만 원 정도는 내수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이자율이 발생이 되면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잖아요. 네, 세금 떼요. 빼갖고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몇 프로요? 4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 45%예요. 그 이자율 발생하는 거는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빌려주는 게 20%였고 대출 이자는 더 셌죠. 아니 그러니까 네. 나한테 이자 그렇죠. 주면 네. 되게 세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돈들이 통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에 넣어도 그만큼 이자를 못 받으니까. 지금 한 4, 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4%만 잡아도 1억이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낮은 거죠. 이자율이 높진 않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마이너스 이자율이에요. 네. 걔네 돈을 주고 그렇죠.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고가 잘 팔려요. 왜냐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1%야. 그러면은요 내가 1,000만 원 넣어놓으면 10만 원이 보관료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이자율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 또 이자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돈들이 다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은행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이거 하는 거보다 은행에다 넣으면 어쨌든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안전하고, 예.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이자율은 뭐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런 이자 받는 쪽에 돈이 몰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자율이 괜찮으니까. 과거보다는. 그래서 부동산도 잘 됐었던 게 솔직히 돈이 많아서 잘 됐었던 게 아니고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한때 막 대출 받아도 2%대 초반이면 대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뭐 샀어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그랬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자율이 높잖아요. 지금 뭐 거의 8% 육박해요. 예. 대출 받으면. 그러면은 만만한 건 아니죠. 왜냐면 1,000만 원, 1억 대출 받으면 이자만 800이잖아요. 1년에. 그렇죠. 근데 설마 요즘 사람들이 1억을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아파트 하나 살려면 최소 3억 정도는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제일 문제인 거. 5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 3억이 만약에 대출이라고 보고 2억은 내 돈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냐고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딘가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끌어오는 데가 이제 엄마 찬스 쓰시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찬스 못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부모님이 저 정도 대줄 정도면은 괜찮죠. 네. 뭐 2억은 둘째 치고 1억도 없을 건데. 그래서 그래서 남자분 계시지만 아들 장가 하나 보내려면 뭐라 그래요? 기둥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다
요즘엔 최소 전세예요. 근데 전세도 1억 5천 2억이니까. 맞아. 그렇죠. 전세도 1억 5천 2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젊으신 분들 중에서 1억이라는 돈이 자기 능력으로 없다니까요. 있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많아야 1, 20%예요. 진짜 많아야.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대출 이자가 뭐 하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집값이 못 오르는 이유는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집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꼭 사실 거면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역 주변 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값은 떨어져요. 왜냐면 앞으로 여기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까우면은 생활하기가 좀 더 어때요? 편해요. 그래서 무조건 집을 사실 때는 역에서 가깝냐 뭐냐. 그래서 신도시 생기면 제일 먼저 홍보하는 게 뭐예요? 무슨 역 몇 년도에 들어온다. 예. 그리고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걸어서 10분 그거 직선이에요. 우리나라 직선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이래. 이거 뛰어가야 10분이에요. 1kg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 사기꾼이 많고 나라 법이 뭐 같아서. 예. 직선으로 10분인데 직선으로 가려면 모든 집을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뭔가 투자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강남은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더라도 딴 데보다 오를 때 많이 오를 거예요. 강남은.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집 사실 거면은 꼭 여기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그런 건 꼭 확인하세요. 근데 앞으로는 역 들어온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이런 시대는 아니긴 해요. 옛날보다는 집값이 올라도 많이 안 올라요. 옛날에 1억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 1, 2천 정도? 왜냐면 여기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뭔가 교통수단이 들어온데 그렇다 그래서 집값이 확 오르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 지나가면 뭐 보는지 아세요? 저거 봅니다. 실외기 봐요. 제 실외기.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 저거는 꼭 놓잖아요. 그러면 저거 실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가 분양이 많이 됐구나 덜 됐구나 저는 그걸로 판단해요. 왜냐면 인터넷도 못 믿겠어요. 하도 거짓말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시래기 더 아니. 시래기 안에 그것도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딴 걸로 봐야죠. 계속 연구해야죠. 또 이제는 뭘로 봐야 되나. 과거에는 그걸로 체크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제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풀옵션 아파트도 생길 거예요. 이게 영향이 많은 게 택지에 영향이 많은 것 같아. 그럼요. 그 있잖아. 교회 쪽 같은 경우 보면 일반적인 솔직히 서민들이 사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 맞아. 그래갖고 보면 되게 풀옵션들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 풀옵션이 늘어날 거예요. 추세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는 이제 고급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오르죠. 이거 나올 때도 그냥 갖고 나와야 되잖아. 아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받고 안 갖고 나오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또 문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집 살 때 받은 건데 이거 뛰어가면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면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사 오는 사람이 이걸 걸고 넘어지는 케이스.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계수표 그러면 개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용어만 있냐면 IMF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IMF 전에는 이만큼 이자를 줬거든요. 근데 IMF 터지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계수표 갖고 있는 개인이 부도수표를 남발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치 까갖고 막 100만 원어치 먹고 수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로 확인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갖고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돈 없어요. 예, 그래서 부도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런 개념이 지금의 그 체크카드 개념.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수표로 발행을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는 은행에서 잘 발행을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좋게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용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는 누가 발행하죠? 네, 이건 은행이 발행해요. 그래서 자기합수표 밑에 보시면은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장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는 게 자기합수표. 그래서 누가 자기합수표 주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왜요? 돈이니까. 네. 그 다음에 송금수표도 용어만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송금하려면 핸드폰으로도 송금되죠. 인터넷으로도 송금되죠. ATM 기계에서도 송금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행 가서 돈을 넣어요. 송금수표를 받아요. 우체국을 가요.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받아서 은행 가갖고 뭐예요? 교환을 해요. 네, 그게 무슨 수표예요? 송금수표.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아마 지금 이런 걸로 준다 그러면 거래처에서 욕할걸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개념이 있다고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근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용어가 뭐예요? 그놈의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느리잖아요. 어쨌든 한번 받으려면. 그래서 개념은 있지만 쓰지는 않아요. 거의 사장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통화가 5만 원권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자기합수표를 본 지가 한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아직도 통화가 돼요. 통화는 되죠. 있어요. 예, 있는데 자기합수표를 쓰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2년 전에 수표로 받은 게 있어갖고 쓰러 갔는데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요즘에는 자기합수표 내면 과거에는 그냥 받고 끝이었는데 요즘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요. 컴퓨터로. 예. 근데 자기합수표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알바생이 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 거의 줄 일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한 5분 정도 시간 낭비했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는 자기합수표 100만 원짜리를 줬는데 애들 선물로 주는데 이거를 백화점 가서 생활하고 그랬더니만 백화점에도 자기합수표를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거슬러 주고 막 해야 되니까. 거슬러 주는 걸 떠나서 그 절차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좀 번거로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저거 쓰시면 돼요. 카드. 네. 그러니까 통장에 넣고 체크카드 있고 그렇죠. 활용을 해야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뭐냐면 우편물로 오는 종인데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종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편한 증서.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세금 관련된 것들. 세금 관련돼서 환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요거 들고 은행 가면은 돈하고 바꿔주는데 이것도 불편하니까 요즘엔 대부분 다 그냥 통장으로 뭐 하죠? 쏴주긴 하죠. 네.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긴 한데 요것도 이제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이 금방금방 들어왔잖아요.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돈 줬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다 동사무소 가갖고요. 사인을 해야 돈 줬었어요. 한 명 한 명씩 다 확인해갖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은 일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저거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투표할 때 연필로 투표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공무원이 3만 자로 깎고 있대요. 투표하려고. 왜 그래? 연필을 깎아야 되니까요. 연필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걔네는 아직도 수기로 한대요. 얘네들은 컴퓨터 자체가 이렇게 많이 IT가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나 봐요. 아니요, 발달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은 아직은 그래도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다 보니까 컴퓨터라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고, 일본 자체는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걸 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아기자기한 거는 어느 나라가 잘 만들어요?
일본이 훨씬 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하면은 빠르긴 하지만 이게 오차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불편하지만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은 오차가 좀 덜하지 않냐. 그래서 아직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번호의 전산화나 이런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비하면은 늦는 거죠. 근데 IT는 일본도 발전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가장 많이 배우는 말이 초반에 배우는 말이 두 가지잖아요. 쌍욕하고 빨리빨리. 욕 진짜 빨리 배워요. 저도 외국인 분들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욕을 빨리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하면서 계속 욕해요, 아저씨들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계속 욕해요. 그러니까 욕 배우죠, 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주식.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목표로 잡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회사 거를 사시면 뭐를 줘요? 배당이라는 걸 줍니다. 네. 그래서 배당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해준 돈으로 우리 회사 장사 잘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살 때 배당을 노리고 사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당금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저기하고 저기예요. 삼성하고 저기 현대. 그쪽에서 이제 대표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있죠. 아드님하고 따님들.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분들 중에 한 20위권 안에는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대기업의 자제분들. 뭐 현재 이제 이재용 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용 씨 동생들이나 언니들이 누나들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랑 현대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요걸 많이 가지고 있죠. 요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주식. 그러면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요건 뭐냐면 국채나 공채, 지방채 요런 쪽이 이제 공사채 이자표인데 요거 잘하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나올 수 있냐면 최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 그게 요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라 그러고 공공단체가 발행하면 공사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가 발행하면 뭐라 그래요? 사채. 근데 요게 이제 요즘 난리인 이유가 과거에는 잘 팔렸는데 요즘에 안 팔려요. 강원도가 한번 사건 사고를 내셔서. 근데 왜 안 팔리냐면 이거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5년짜리를 투자했어. 그러면 5년 후에 거기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이거 이제 보증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거의 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한 8% 10%막 그렇대요. 그런데도 안 팔린대요. 왜냐면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가 많이 안 사고 개인들이 많이 산대요. 뭐 딱지라고도 표현하고 뭐 표현하는 방식이야 여러 가지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에 잘 안 팔려서 돈 있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투자한대요. 이자율이 괜찮으니까. 이자율 10%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어쨌든 저쪽이 괜찮은데 돈 빌리면 우리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옛날 방식이기는 해요. 요즘에는 다 통장에 넣어주지만 그 이자를 주겠다는 표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받으면은 뭐를 받을 수 있죠? 이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자는 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이자 받으면 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위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밑줄 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별표 3개만 치세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있을 겁니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좀 이따 나오는데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약속 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근데 왜 약속 어음이라고 하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약속하는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주겠다? 돈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한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고 해요? 약속 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왜 어음 처리하는 거냐면 선일자 수표를 이게 뭐냐면 수표를 어음처럼 그 어음처럼 사용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가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할 때 12월 25일. 그래서 미래의 날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미래의 날짜를 적으면은 그날 뭐 해라? 네, 돈 줄 테니까 그날 써라. 그날 이후에 써라. 그래서 어음처럼 쓰는 수표를 무슨 수표라 그래요? 선일자 수표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 밑줄 다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설명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무슨 예금이냐면 요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시면 요 용어가 종종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구불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요게 이제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의 특징이 입금하고 출금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은행 가서 통장 만들죠. 그러면 가장 많이 주는 통장이 요거예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 받으면은 입금도 쉽고 출금도 쉽잖아요. 당좌예금은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요거는 회사. 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통예금 아니면 저축예금. 네, 그것들이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요 당좌예금은 일반적으로 개인한테는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TV에 나오면 뭐 자기 100억을 벌었네, 몇 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으로 운 좋아서 돈 번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TV에 나와갖고 뭐예요? 회사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당좌 개설 안 해주겠네요. 당좌 개설이 어렵죠. 왜냐하면 당좌 개설하려면 일단 저게 있어야 돼요. 담보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담보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통장에다 돈도 많이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힘들죠. 그렇죠. 은행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좋은 일 했으면 다행인데 장난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애플에 돌아가신 아저씨 있죠. 죽으신 분.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회사 앞으로 발달할 회사다, 발전할 회사다라고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모든 전 직원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주도에다가 회사도 짓고 해갖고 내일부터 회사 출근이야. 근데 그 전날 터졌잖아요. 이 회사가 장난친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수출했다라고 가짜로 명세서를 만들어갖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오픈하기 전날 걸렸어요. 네. 거기 회사 직원들만 박살났죠. 뭐. 왜냐면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회사 운영하면 되니까 해갖고 내려갔는데 회사 열기 바로 전날 뭐 됐어요? 기사에서 빵 터졌어요. 그렇죠. 부도난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대출금 회수하면 땡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몇백억인가를 가짜로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이거 꼭 믿을 게 못 되는 게 대한민국은 뭔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 나오는 프로 있죠. 네, 여기 기재불러. 네.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돈 주고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자기들은 돈 안 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 아시는 분 중에 무당이 있거든요. 연락 왔대요. 유퀴즈에 출연시켜 줄 테니까 1000인가 1500 내라고.
예, 그래갖고 아마 유퀴즈 찾아보면은 남자 무당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분도 돈 내고 나온 거예요. 출연료 받고 그렇죠. 나온 게 출연료를 아니고 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출연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나와요. 소개하지 않아요? 예? 핫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작가하고 그 가운데에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돈 받은 거 없어요. 회사도 돈 받은 거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네들끼리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 브로커들이 있대요. 그래서 유퀴즈에도 저런 분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사업해서 돈 벌었다. 뭐 고깃집에서 돈 벌었다. 식당 창업해서 돈 벌었다. 그런 분들도 돈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작가나 그 제작자들이 섭외를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하다가 그 작가들이 아니다 섭외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땡인 거죠. 아니, 저기네 지네들이 다 해먹는 거야. 아, 그럼요. 에이.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저 아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퀴즈에 남자 무당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연락이 왔었다고.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때 1000인가 1500 달라 그랬는데 이 1000인가 1500 주고 수지타산이 나올까? 근데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자기는 신청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 무당들만 나오는 채널.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 여러 무당들 나오는 채널들 있거든요. 그것도 각 무당당 한 번 출연하는데 50인가 100이래요. 그리고 공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 요 현금성 자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갖고 장난쳐요. 뭐 5개월, 1년 뭐 이런 걸로 장난을 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